당시 일본인 여성하고 조선인 여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조선 여성들의 식자율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식자율이라는 것은 그릇차를 얼마나 이르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데, 일본어의 히라가나라든가 그 한글 양쪽을 읽을 수 있는 여성은 당시 조선인 여성 중에 8%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92%까지의 당시의 조선인 여성들은 문맹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거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에 비해서는 일본인 여성들은 70%까지가 이제 글자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묘하게 일본인 여성들에게도 그 계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 여성들이 속아서 위안부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 여성의 경우는 거의 100% 그 속아서 갔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로 업자들은 여성들을 속여서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이후는 법을 개정하면서 동원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1940년의 문서인데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도 데려가는 업자들만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입증이 되면 그 여성들은 업자들이 그 서류의 인원수만 적으면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5명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냐라는 신원 조회를 하지 않아도 그냥 업자들만 문제 없는 사람이다, 이 문제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일본군이 인정하는 업자다, 이거였어요. 일본군이 인정하지 않는 업자들은 다 단속했거든요. 그러나 일본군이 선정하거나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자들은 거의 무조건 통과시켜버렸어요. 데려가는 여성이 25명이다, 그냥 데려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1940년 이후 더 이런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21세 미만의 당시 청소년도 업자들이 문제가 없으면 데려갈 수 있게 만든 증거 증명서입니다. 여기에는 도도부현의 치사가 도장을 찍거나 직업 소개 소장이 도장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사의 도장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었던 거죠. 여기저기에 있는 직업 소개 소장의 도장만 있으면 21세 미만의, 당시는 21세 미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청소년 21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해도 자유롭게 데려갈 수 있었어요. 당시 일본은 법제도로 위안부 동원을 아주 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2년 이후는 여성들을 데려갈 때는 이제 일본군 관계자라는 신분을 줬습니다. 그 증명 서류입니다. 이제 그 해외로 갈 때 위안부다, 잡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일본군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하여서 다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은 일본 경찰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이제 여성들을 동원해 협조를 안 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 그 위에 있는 일본 법무성이나 그리고 외무성은 더 이상 못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을 해외로 보낸다라는 것은 여성들이 죽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큰애 요청이라고 해도 못한다. 그러니까 1942년 IF는 일본에 있는 육군성, 그러니까 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육군성이 요손들을 내보내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육군성은 그 중국이나 동남아 현지에 있는 그 일본 현지 일본군의 요청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계속 일본 요손들, 조선 요손들, 대만 요손들 다 그 해외로 나가게 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요. 그런데 인도 쪽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서 15개를 한국으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이 한일 위안부 합의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상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TV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서는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단시요. 그 후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일본의 책임자들이 그 위안부 합의를 거역하는 위안부 합의에 위반이 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합의 3주 정도 후에 일본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가 강제적으로 연행되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가 UN 인권위원회에 나가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UN 인권위의 여러 위원들은 일본 대표를 상당히 불쾌하게 야단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안부 합의를 했는가?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촌신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일본에는 어떤 죄도 없다. 그냥 자발적으로 요손들이 위안부가 된 것뿐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안부 합의라는 것은 일본이 먼저 곁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 일부는 한국 법원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죠. 그 재판 결과가 2021년 1월 8일에 나왔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가 선언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 그 위안부 문제는요, 자료와 논리, 담론 그리고 전략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일본의 의파라든가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 위안부 문제에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연구와 그 연구물의 대중화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 측의 망언을 막아내고 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전쟁 범죄였다라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90세를 다 넘셔가지고 계속 살아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생존자분들이 혹시 다 없어졌다
그러한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사실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후손이 없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라고 해도 지원을 하는, 그리고 yan자가 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안부 문제라는 것을 계승하면서, 그리고 우리 같은 용의자들도 이 문제를 계승하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전쟁 범죄 이런 것을 계속 고발해 나갈 작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권, 인도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본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계속 여러 가지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 고립되었어요. 세계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빨리 깨닫고 이 일본의 전쟁 범죄의 중심적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원 최강 1교시 호사카 유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